오늘은 지난 문장 연습에 이어서 문장 연습 3에 이어서 이제 다른 문장으로 이제는 문장 연습 5로 해볼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영어 할 때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만드는 거 있어요. 근데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만들 때 제가 왜 그게 다른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고 논리 자체가 틀리다.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이렇게 관찰하듯이 지켜보면서 이제 필요하면 주어도 쓰고 목적어도 쓰고 하지만 마지막은 서술어로 종결한다. 그 구조 때문에 동사가 맨 뒤에가 오고 또 동사의 보조적인 표현은 뒤에서 어미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단어들을 흩어놔도 단어들에 있는 흩어놨을 때 영어는 흩어놓으면 안 돼요. 흩어놓으면 왜 그러냐면 조사가 한 17세기까지 사라져버린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가 없기 때문에 흩어놓으면 순서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모른다. 그래서 주어로부터 직선적으로 쭉 이렇게 단어들이 나오면서 동작이 나오고 다른 단어들이 나오면서 가는 방식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영어는 그러니까 초점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어를 초점으로 해서 모든 걸 주어를 초점으로 작게 보면서 하나하나 만나는 대상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식의 대상들, 그 다음에 주변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언어다. 그러니까 주어는 주관적이고 협소한 아주 작은 자기 주변 중심으로 시작하는 언어다. 그러니까 시야가 쥐처럼 작다. 그리고 가다 부딪히면 그때 이렇게 둥글 이렇게 주변을 보면서 가는 방식이다. 근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관찰자적으로 멀리서부터 이렇게 주변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어가 꼭 다 그랬냐? 그건 아니다. 화자마다 자기 주관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어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했는데 우리가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한국어를 이제 표준화를 하죠. 그 표준화 과정에서 이제 방송이나 글로 쓴다든가 하는 문법들이 많이 주변 제3자 관찰자가 보듯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본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주변 맥락을 먼저 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주변 상황을 먼저 보고서 어떤 게 주어고 어떤 게 동사 어떤 게 목적이고 이렇게 나타내는 방식으로 나왔던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나이가 많으신, 지금은 이제 100살이 다들 넘으셨던 분들인데 일제시대 때 정식으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 또 받으셨더라도 초등학교 정도만 나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영어식의 어법을 많이 쓰셨어요. 영어식의 어순어법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교육 제도 교육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지 않나. 방송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신문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일제 시대 때 나와 있던 초기라 그러니까 광복하기 직전에 나왔던 글들 같은 경우는 문학분들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일부 작품은 굉장히 영어처럼 그런 어순 구조를 가진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영어도 고어들 보시면 그 또 우리 한국어처럼 앞에가 되게 길고 동사가 뒤에 나오는 이런 구조도 있어요. 앞에가 설명이 많이 길고, 소설도 가끔 보시면 앞에 설명이 굉장히 많아요. 주어에 뭐 설명이 이거저거 막 길게 붙은 다음에 동사가 맨 뒤에 나오는 구조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옛날 문법책들 보면은 예문으로 막 그런 문장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요즘 현대 영어는 주어를 중심으로 직선적으로 쭉쭉 나아가면서 주어를 포커싱을 먼저 하고, 그 포커싱을 한 상태에서 주어 주변으로 이렇게 나머지 것들이 주어가 만나는 대상이 나오고, 대상이 뭐 없을 수도 있고, 그 주변 상황을 하나하나씩 붙여주는, 뭐 전치사라든가 접속사라든가 이용해서 붙여준다든가, 분사를 써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써서 뭐 이렇게 붙여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좀 많아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 언어들이 이제 어떤 식의 틀이 있단 말이죠. 그 틀이 그 문체라든가 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 많이 굳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지금 할 문장이 있죠.
여기 스트라이크라는 이 책에 보시면은 제가 자주 보는 책인데 에로 잉글리시 동사혁명 실전편, 여기 보시면은 영어의 사고 흐름에 대해서, 그 영어의 사고 흐름은 화살이 날아가듯이 날아간다 해가지고 잘 써놓은 책이거든요. 저는 이게 참고서로 아주 좋은 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물론 이게 다 해당하진 않지만 영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핵심 사상들을 잘 주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어로도 그게 표현이 가능하긴 한데, 우리가 지금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한국어로 표현이 그러지 않았는데도 지금 많이 바뀌었다. 바뀐 게 아니고 이제 체록이 안 돼가지고 구어 어법들이 많이 체록이 안 돼가지고 하다보다 있었는데, 오늘은 스트라이크를 가지고 몇 가지 사항을 좀 알아볼게요. 스트라이크가 뻗어가지고 강하게 닿는 동작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요것이 이제 추상적으로 바뀌면 떠오르다 뭐 이런 의미가 돼요. 떠올리게 하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1번 의미는 뻗어서 강하고 빠르게 닿는 동작. 그래서 이 동작, 그러니까 치다, 부딪히다, 뭐 공격하다 이런 뜻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뻗어가지고 강하고 빠르게 닿는 동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선수가 그 라켓을 들고 저기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뻗어서 닿는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보시, 그렇게 이게 이 단어의 핵심이다라고 한번 맞춰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몇 가지가 보입니다. 배는 struck a rock, 배가 이렇게 뻗어서 나가다가 바위에 닿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뻗어서 탁 하고 그 동작에 닿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혔다,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부딪혔다, 스트라이크,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스트라이크의 과거가 스트로크니까 부딪힌다, 스트라이크, 부딪힌다, 스트라이크, 이렇게 이해하면 단어를 아주 부분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어의 그 사상을 이해를 못하니까, 사상이나 그 출처를 잘 이해를 못하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여기 볼게요. He walked, 걸었죠. 근데 이거는 우선 대상을 쓰지 않아요. 그냥 자기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동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he walked. 근데 그 방향이 있겠죠. To the penalty spot. 페널티 영역으로 갔고, 그래서 struck. 뭔가를 탁 하고 뻗어서 뭔가 단 거죠. struck 한 게 볼이다. 볼을 쳤다는 거죠. firmly, 아주 강하게. 그 결과로 into the back. 그 볼이, 이제 이 볼을 딱 치니까 볼이 갔던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갔던 데는 back of the net, back, 뒤쪽이다, of the net, 네트 뒤쪽. 네트 뒤쪽으로 하면 네트에 공이 딱 지나가서 뒤로 빠지면 공이 골인하고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이 골인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인하다라는 동사를 생각하는데 영어는 절대 그렇지 않다. 골인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ball into the back of the net,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가 페널티, 그가 걸어갔다. 그가 걸어가겠죠. 걸어갔는데 그 영역은 그 페널티 영역이었고, 그리고 나서 페널티으로 가서 그 다음에 뭔가를 손을 뻗어서, 여기 이제 농구 선수니까 손을 뻗어서 볼을 닿는데, 그 볼은 손을 뻗어서 볼을 강하게 닿고, 그 결과로서 back of the net. 여기 이제 볼에 대한 거죠. 볼이 into, 그러니까 이 볼이 앞에가 있고, 이 전치사를 볼 때 항상 그래요. 전치사 앞에가 뭐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럼 공간이 보이죠. 그러면 볼이 앞에 있고 그 뒤는 네트의 뒤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쪽으로 into, 뚫고 지나갔다, 또는 그 방향으로 나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라고 썼냐면, 그는 영어 흐름대로 보자, 한국어로 써도 괜찮다, 걸었다, 나아가서 만나는 대상은 페널티 지점, 그리고 스트럭, 쳤다. 주어가 계속 그대로 가니까 주어의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쳤다, 공을 친 거죠. 그러니까 영어는 이렇게 동작이 먼저고 대상이 다음에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쳤다, 확고하게 안으로 들어가고 둘러싼 것은, 이번 번역을 into를 이렇게 했어요. 안으로 들어가고,
이게 주어가 동작이 쭉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볼을 쳤죠. 그러니까 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볼이 앞에 가 있고 뒤에는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 볼이 앞에 있고 그 뒤에 있는 것은 볼이 앞에 있고 그 뒤에 바로 네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걸 뚫고 지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고 into는 in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A라는 게 안에 있고 그 다음에 B가 둘러싸고 있다. 뒤에 놓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둘러싸고 있는데 그거를 to가 들어가니까 into 의미는 안으로 여기서는 안으로 들어가고 둘러싼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A가 안에 있고 둘러싼 것은 B 이런 표현인데 그거를 들어간다라는 개념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in에다가 to를 합성을 한 건데 볼이 back 어느 뒤쪽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에요. 뒤쪽에 들어갔다 하면 그거와 관계된 것은 뭐냐 네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골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도 순행으로 번역을 하려면 뭐와 관계된 것은 해버리면 쉬워요 표현이. 그리고 into도 in에서 나온 거니까 그 앞에는 썼잖아요. 볼이라는 걸 썼으니까 요것은 A고 그 뒤에 있는 것은 back이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는 그러니까 망의 뒤 하지 않고 그와 관계된 것은 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한국어식으로는 굉장히 부적절할 것 같은데 화살표 진행 방향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그림 그려진 걸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어쨌든 간에 뻗어서 강하고 빠르게 닿는 동작을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바뀌면은 뻗어서 강하게 닿는 동작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추상적인 의미로 보면은 공격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생각이 떠올리게 되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예를 들면은 이거 할게요. 트라지디 비극이 struck 비극이 치고 강하고 빠르게 차올렸다 이런 뜻이니까 비극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비극이 갑자기 일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트라지디 struck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르게 발전하기면은 갑작스럽게 만나다 이런 뜻이에요. 쭉 뻗어 나가면서 탁 치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뭘 만났다, 뭐가 떠오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awful 무시무시한 그런 뜻이거든요. 어떤 기괴한 생각이 또는 무시무시한 생각이 just 방금 strike의 과거죠. 그러니까 struck me 차올렸다 차올리다 또는 갑작스럽게 나타났다 나한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무서운 생각이 치다 차올린다 차올렸다 나한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우리 한글식으로 한국어 일반 글로 쓰는 문장으로 표현하자면은 내가 방금 갑자기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서술어 항상 뒤에 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맥락을 다 주변 상황을 다 설명을 하고 들어가죠.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어로부터 시작을 하라. 그러니까 주어가 뭐예요? 어떤 생각이 주어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내가라는 게 들어가지만 영어에서는 사물주어가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이건 사람이 아닌 주어, 비인칭 주어라고 비인격 주어라고 하는데 비인격 주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an awful thought, 어떤 생각이 just struck me. 이 생각이 떠올랐다라는 거를 나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이런 식으로 영어로 생각을 하면 한국어식으로 생각을 하면 문장을 잘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어는 비인칭 주어도 얼마든지 나온다. 그러니까 그럼 생각이 struck me, 생각이 나를 쳤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구나 하시고 이런 표현을 우리도 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스트라이크하고 나를 스트라이크하고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struck me 이렇게 썼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림으로 먼저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머릿속에서 생각이 툭 하고 나한테 쳐올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요 문장도 보시면 she strikes me 요거 참 번역 어려운 문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녀가 strike me 나를 뭔가 쳤어요. 이거 뭐지?
뭐지? 근데 그럼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strike me as a very efficient person 이렇게 돼 있죠. as very 그 여기서 s를 한국식으로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내 미에 대해서 번역을 하는 건지 나에 대해서 번역을 하는지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경우는 strike me 나를 쳤다. 나를 쳤다라는 게 어떤 인상을 줬다는 게 어떤 인상을 줬다. 나에게 어떤 인상을 줬다. 근데 여기 s는 이제 그 주어와 관계된 거냐 목적어와 관계된 거냐 이게 알기가 어려운데 그녀가 나한테 어떤 인상을 줬다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는 주어와 관계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as a very efficient person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that 했으면은 that 하고 어떤 주어 동사로 해서 설명을 했다 그러면은 그 나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왜냐하면 that은 바로 앞에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as로 갔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는 일단 앞에 신호를 줬을 때 잘 기억하라. 왜냐면 strik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strikes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그녀가 나한테 뭔가 그녀가 나한테 어떤 쳤다. 그녀가 나를 쳤다. 물리적으로 친 게 아니고 뭔가 사고에 어떤 충격을 줬다 이런 뜻이거든요. 충격을 줬다. 어떤 신선한 충격을 줬다 또는 감동을 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as a very intelligent, efficient person 그녀가 매우 유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efficient는 효과적인 유능한 그런 말이거든요. 유능한 사람이라는 걸. 여기 이제 의문문이에요. 여기서 주어는 여기서 how does 이런 건 주어가 될 수 없는 말이죠. 근데 의문사는 맨 먼저 앞에 나온다. 궁금한 거니까. 그 다음에 신호를 줘야 되죠. 의문문이라는 걸 신호를 줘야 되니까 의문사가 먼저 나오고 동사 스트라이크 대신에 조동사가 앞으로 나온 거예요. 왜냐면은 영어는 한국어 달라가지고 동사에 대해서도 뭔가 보조할 수 있는 말이 나오면 조동사가 먼저 앞으로 나오고 의문문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how does 우리 표현성 외워야 돼요. how do you, how does, how does he 또는 how do you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된다 이거죠. 왜? 그거가 관용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표현을 자연스럽게 의문문들은 패턴을 외우셔요. 의문사, 조동사, 주어동사 또는 의문사, 주어동사 의문사, 조동사, 주어동사 또는 의문사 동작의 색깔이 없으면 비동사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how is sh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녀 지금 어때? 그녀 상태를 물어볼 때 상태는 동작의 색깔이 없으니까 is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how does 여기는 does하고 물었으니까 당연히 동작에 대한 조동사구나 하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is 하게 되면 그 상태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동작에 대한 것이구나. 한국어에서는 큰 의미 없어요. 마지막에 어떠니 어떠하니 이렇게 차이로 나. 어떠니 그 아이디어가 어떠니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행동할 것 같니 또 어떻게 어떤 느낌이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서 어떠니는 한국어로 봤을 때는 좋다 이렇게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게 꽤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서술어가 이것이 동작인지 상태인지 구분이 애매해요. 애매해. 그런데 영어에서는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돼. 왜? 동작하고 동작이 아닌 거하고 구분을 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how is the idea? 그러면은 how is the idea?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가 어떠니 하고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럼 it is good, it's very efficient 이렇게 되겠죠. 근데 how does로 물어봤어. how does the idea strike you? 그럼 how does 하고 나면 반드시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본동사 동작의 색깔인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그 아이디어가 strike you 어떠니? 여기서 스트라이크는 어떤 느낌을 줬냐 그런 말이에요. strike you 너한테 그 스트라이크 대상이 너가 되는 거니까 그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 그
너한테 다가간 느낌이 어때? 이런 말이거든요.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식이니까 아이디어가 어떤 걸 동작을 일으키고 그 대상이 너가 됐다 그러면 idea strike you, idea strike you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요 영어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그 사상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러면 글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많이 대화를 해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 연습 없이는 절대 언어라는 거는 절대 연습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연습이 없으면 내가 그거를 다시 꺼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학생들 중에 언어가 잘 발달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수학이 잘 발달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길게 보면 수학도 언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그 수리 논리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그 수리 논리를 구성하기 전에 제약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해보죠. 이 논리가 어느 조건 하에서만 맞을 수 있다. 그 조건이 바뀌면 또 다른 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먼저 하잖아요. 먼저 그걸 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죠. 요렇게 요런 논리를 계속 적용을 하면 이 문제가 풀린다. 아니면 어디선가 뭐 힌트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요거를 할 때는 요 제약 조건에서는 요렇게 문제를 풀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 우리가 또 그 수학을 이용한 어떤 물리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언어하고 비슷해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늘지 않아요.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수학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언어도 마찬가지로 영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렇고 많이 보고 많이 글을 써보고 많이 대화를 해봐야 늘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요즘 세대들은 스마트폰으로 단문만 간단하게 보내고 하니까 생각보다 언어들이 많이 이제 뒤쳐져 있는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긴 문장을 잘 못 만들고 고어 단어들이 많이 들어갔거나 그러면 잘 모르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일상에 쓰는 단어가 아닌 단어들이 나와버리면 잘 모른다든가. 그래서 오늘은 여기 하고 지금 제가 조동사에 대해서 이 선생님이 한 강의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지금 조동사 쪽에 대해서 설명을 되게 잘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른 강의랑 좀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요 말 신경 쓰는 언어는 진짜 문법입니다. 진짜 문법. 가짜 문법이 아니고 진짜 문법. 무엇을 위한? 말하기를 위한. 기존의 독해를 언어학자들 위한, 책에는 안 읽기를 들어있는 위한, 방식이에요. 듣기를 위한. 그러니까 말하기. 우리 X면 말하기에 있습니다. 말을 할 그래서 수 있는 진짜 문법은 달라야 한다. 자, 오늘은 영어 어순을 이해하는 원리. 그죠? 조동사 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 이분이 운영하는 그 조동사란 사이트 말을 들으면 아휴 이게 도대체 채널에 뭔지 가시면 쉽잖아요, 그죠? 제가 근데 이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조동사를 오늘 굉장히 자세히 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잡아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저는 자, 우리가 요거를 하나하나의 배우는 예를 이유 어디에 들어가지고 있죠? 설명을 하는 것보다 내가 보고 연습이 더 싶은 내가 중요하다고 보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장면, 내가 말로 하고 싶은 장면, 머릿속에서 그저 이거는 이제 생각나는 학원에 내용들을 가시면 그림으로 그리고 학원에 가시거나 단 하나의 온라인으로 원리로 말을 드시면 연습을 되게 해나가겠습니다. 많이 하실 자, 거예요. 근데 그림을 그려놓고 주인공에서부터 연습을 하죠. 쭉 나아가며 움직이는 순서 가까운 순서로 말만 하면 되겠죠. 단어만 알면 입에서 말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문장이 나오겠는데 그냥 이 만들어진 문장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 앞으로 소녀들이 이 나아갈 겁니다. 시장에서 순서대로. 쇼핑을 주인공 하는 그 girls 소녀들이 장면을 그죠? 하나하나 buy 삽니다. 그죠? 대상이 뭡니까? 화살표가 items.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진행하는 나와요? 순서대로 주어로부터 산다는 말을 진행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당겨오잖아. from 나오고 설명을 하고 출발지는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a vendor 하나의 상인이었습니다. 그리고 in 안에 그 둘러싼 곳은 the market 그 시장이었죠. 여러분 시장에서 상인으로부터 아이템들을 샀다가 아니고 주인공에서부터 나아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girls 자 그럼 우리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이 강의를 들으실 때 그냥 구경하는 강의가 아니고 머릿속에 원어민의 사고방식대로 여러분 영어를 만들어내는 법칙이 세팅되기를 바라는 제 마음입니다. girls 소녀들이 buy 삽니다. 무엇을요? items 아이템들을요 from 나오고 출발지는 바로 a vendor in the market으로 가면 되겠죠. 움직이는 순서대로 문장이 쭉 나옵니다. 우리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다시 막 반복해서 암기하는 영어가 아니고 만들어낼 수 있는 영어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하나 순서대로 갑니다. 여러분이 말해볼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가겠습니다. 예, girls 소녀들이 뭡니까? 삽니다. buy 손에 줬죠. items를 그죠? from 나오고 여기에 a vendor 한 상인이 있었죠. 안에 있고 둘러싼 곳이 바로 the market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이 만들어지죠. 쭉 순서대로 말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이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부분이 나는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영어학습법이 많았는데
이 방식으로 설명하신 그러니까 창안을 먼저 한 분이죠, 이분은. 그 영어가 화살표식 진행 전개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창안하신 분이에요. 물론 인제 그 책들에 뭐 영어 논문 같은 경우 영어는 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 논문은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관찰 를 포인트로 하고서 본인이 영어를 분석을 하신 거예요. 영어를 분석해 가지고 문장들을 예문을 직접 모으고 그거를 만들어서 인제 강의를 하시는데 이제 의문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의에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흐름을 중요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문사일 경우는 특별히 설명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의문사를 많이 설명을 했죠. 음. 의문문 만들 때 의문사가 궁금한 건 먼저 나가라 설명을 했어요.